처음에 보통 이제 격자 무늬를 나눠 두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서리 점을 찍고 저는 지금 여기 9cm, 9cm 짜리 정사각 그 오리지널 타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수첩이라든지 공책 이런 노트 하고 계신 거에 그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렇게 작은 타일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 5cm 짜리 요것도 솔직히 조금 그리면서 시간을 좀 잡아먹기는 해요. 그래서 너무 이제 큰 종이 하시면 내가 이 패턴을 그리실 때 조금 어렵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사이즈를 조절하셔 가지고 저는 지금 이렇게 그리면 되게 칸을 그릴 때가 공간이 많아지는 거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요 정도 사이즈가 무난하게 그리기는 되게 좋고요. 이것도 한 칸 한 칸 이렇게 이제 채워야 되는데 계속 돌려야 되니까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요렇게 여기를 이제 지웠다고 생각을 하시고 4 등분 우리 이렇게 했던 요 4 등분 요게 4 등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다 선을 이제 그려 주고 시작하는 게 나중에 완성이 되었을 때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연필선이에요. 원래는 이제 한 번 더 이제 그려 주고 시작하면 여기까지 모양이 잡히겠죠. 그래서 그릴 때 여기를 다 볼펜으로 한 번씩 다 그려 주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려야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보다는 그냥 내가 손이 가는 대로 그렸을 때 '아 이 모양이 나왔구나.' 하고 보는 게 저는 그게 더 젠탱글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그래서 4칸 4칸 이렇게 그리지만 다른 분들은 본인 취향에 맞게 칸을 나누세요. 그리고 얘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주는데 쪼끔 끝부분을 이렇게 벌려지게끔 이렇게 내려서 그려 주시는데 얘를 이제 돌려서 또 그림을 그릴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공간을 맞추고 싶은데 그냥 내려오다 보면 이게 선이 삐뚤삐뚤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뭐 요 간격만큼 여기에도 점을 찍든지 아니면 이제 '내가 여기로 가야겠다.'라는 그 목표점을 설정을 한 다음에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쪼끔 덜 힘들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구불구불 이런 거는 탱글레이션 할 때 쓰시면 되고 이제 여기도 '여기까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이어 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선을 이제 점이나 이런 걸 찍지 않으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간격에 대한 우리 그런 거 있죠? 간격에 대한 압박.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칸을 채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다 익숙하시면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익숙해지시면 그때는 이렇게 요령껏 그리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젠탱글사의 그 패턴 만드신 릭이라는 그분도 한 번씩 할 때마다 선 한 번에 이렇게 돌리고 선 한 번 그을 때마다 돌리고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다 채웠을 때는 정말 이 종이를 이제 수백 번 수천 번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쪼끔 숙달이 되시면 이제 너무 빨리 막 그리다 보면 이게 또 헷갈려서 어디 이제 잠깐 한눈 팔잖아요. 그럼 '어 내가 어디까지 그렸지?' 그러면은 또 나중에는 이 칸을 한 칸씩 세고 있어요. 그러니까 쪼끔 집중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끝부분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을 그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 부분에서 다시 시작을 이제 다음 칸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 여기를 보시면 만약에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그렸던 모양 있죠? 요렇게 은행잎처럼 생긴 모양?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냥 이제 똑같이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하고 갔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이렇게 약간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왜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봤을 때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샤파라고 이제 연필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연필깎이 이렇게 심이 박혀서 그 이렇게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 그 안에 이런 형태의 그런 조립 기구? 그런 게 들어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계속 이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생긴 뭔가 이제 생각이 날 듯말 듯하지만 어쨌든 요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반대편에서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면 또다시 여기에는 이런 모양이 이런 나사 모양이 아닌 은행잎 모양으로 이어지겠죠. 이거를 내가 계획을 해서 이렇게 '나는 이 방향으로만 그려야겠다.'라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셔도 되고, 하다가 '나는 어떤 모양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손 가는 대로 해 봐야겠다.' 하고 나중에 그 모양을 감상하셔도 돼요. 그거는 인제 본인이 편하신 대로.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가다 보면 지금 제가 이 방향 오른쪽으로 왔죠? 그럼 여기도 이제 반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려 놓고 여기서 또 이렇게 반대로 해 버리면 여기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막 멘붕이 오는 거예요, 꼬여 가지고. 그래서 한 방향을 딱 설정을 했으면 그 방향대로 그대로 이 그런 꼬이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핑글레이션으로 엮으시면 되죠. 네, 지금 우리는 요 파라독스 패턴을 어 배우는 그런 시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또 그리면 여기에는 이제 은행잎이 또 다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손이 가는 대로 이제 자유롭게
이 그릴 때, 지금 내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리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끌어내리는 방향이 더 쉬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위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음. 이렇게 또 은행잎 패턴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자유롭게 그리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큰 종이를 설정을 해버리면 이제 지금도 남은 공간이 많은데 시간 내에 그렇게 하면 또 많이 못 그리시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넉넉히 여유가 있으실 때는 진짜 이 패턴만 가지고도 하루를 다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또 빠져서 몰입을 하다 보면 이게 되게 재미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헷갈려서 싫어하는 패턴이었다가 나중에는 재밌어서 계속 그리게 되는 패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여기 사각형 안에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드 이 스트링 자체를 사각형으로 그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모양이 나오지만 나중에 이거를 삼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그려보시면 그때는 또 다른 무늬나 패턴이 또 생성이 되겠죠. 하다 보면 이렇게 옆에 패턴이랑 만나게 돼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간격을 그래도 웬만큼 균일하게 계속 가고 있다 보면 이렇게 패턴이 만나는 이런 이제 간격 때문에 조금 뭔가 좀 딱 떨어지는 느낌? 그런 게 생겨요. 그렇다고 너무 안 맞아도 모양이 너무 이상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런 이제 공간, 규격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손 가는 대로.
몇 프로 가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밑에는 다 요런 모양이 나오게 조금 잡았고, 어, 지금 반대로 또 이쪽으로 이으려면 이제 거꾸로 위쪽이 넓게끔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면서 그리셔도 돼요. 이게 또 하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니까 이렇게 틀만 잡아놓고 다시 이제 좁은 쪽에서 내려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나만의 이 그리는 방법 이런 거 있죠. 쉽게 그린다거나, 어, 저도 이거를 이제 쉽게 그린다 하고 하자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저도 이제 배우기는 했는데, 이게 사람마다 그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는 지금 지금 뭔가 여기서 뭔가 틀렸어요. 지금 방향이 다르게 된 것 같은데 이럴 땐 또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계속 그려보는 거거든요. 쉽게 배우기는 저는 이게 쉽다라고 알려드리기는 했지만 한번 이제 본인만의 뭐 파라독스 쉽게 그리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모든 패턴을 내가 쉽게 그릴 수 있는 걸 터득을 하시면 그게 더 이제 그리기가 쉽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조금 빨려 들어가는 지금 제가 겉에는 넓게 시작을 했는데 또 안에는 또 좁게 시작하다 보니까 어, 이제 어떻게 보면 패턴으로서는 이제 틀린 거죠. 틀리긴 했지만 그래도 틀린 대로 그냥 가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모양이 나온 지금 여기가 연장이 이렇게 나사 모양이 연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짧게 끊겼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또 나중에 연결이 계속 되다 보면 또 다른 모양이 나오겠죠. 일단 정답은 없으니까 손이 가는 대로 한 번씩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처음에 이렇게 촘촘하게 그리는 게 너무 어렵다, 집중이 안 된다 하시면 크게 크게 그리세요. 크게 크게. 공간을 넓게 하셔 가지고 간격도 넓게. 이렇게 하다 보면 쪼끔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 기법이 들어오거든요, 눈에. 저도 처음에는 '아 이거 대체 어떻게 그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다 보니까 또 집중하고 그리긴 해야 돼요, 저도. 집중하고 그래야지 이제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쪼끔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패턴이긴 해요. 이게 쪼끔 나한테 맞는 패턴들이 다 있기는 해요. 누구나 좀 잘 그려지는 패턴이 있고 좀 어렵게만 느껴지는 패턴이 있고. 이제 보통 보면 쪼끔 곡선? 곡선 형태를 좀 많이 어려워들 하시긴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도 직선만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직선만 그리고 있지만 완성작을 봤을 때는 이렇게 곡선의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직선이든 곡선이든 어 쉬울 땐 다 쉬운 것 같고 어려울 땐 또 다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패턴이 진짜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따라 그려 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맞는 패턴들 '이런 류의 패턴들이 나랑 맞는구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저는 좀 보더 탱글이라고 해서 테두리 탱글 이런 걸 좋아하긴 해요. 왜냐면 캘리랑도 접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왜 딩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저는 이렇게 사방이 좀 막혀 있는 그런 패턴들을 그리고 싶어서 인제 꾸며 줄 수 있는 용도의 패턴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두다랑 키코 이런 것도 이제 테두리 탱글이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그런 식으로 쓰여지는 패턴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크레센트 문 같은 경우도 배경을 이렇게 가장자리 둘러주는 용도로 그때 했었잖아요. 그런 식의 패턴으로 즐겨서 그리는 편이에요. 너무 패턴을 이제 캘리랑 접목을 시킬 때도 '너무 동떨어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안 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턴만 갖다 딱 그려 놓고 글씨 쓰고 하면은 너무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쪼끔 캘리랑 이제 배경화 그래서 여러분들도 캘리나 손글씨 같은 것도 한 번씩 이렇게 젠탱글이랑 결합을 해서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배워 놨으면 솔직히 좀 저는 써먹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어디든 접목이 될 만하면 그거를 좀 조합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 그런 거를 해 보는 것도 그래서 이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리본이랑 접목한 거는 인제 얼른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반응을 보고 괜찮으면 계속하고 안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인제 프로크리에이트라든지 이런 걸로 디지털화해서 그림을 그리고 이제 뭐 마스킹 테이프라든지 엽서라든지 이런 굿즈 같은 거를 같이 만들어 보는 그런 챌린지도 같이 해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는 다 그렸고
얘를 이제 명암을 주면 이제 조금 더 이것들이 더 잘 보이겠죠? 극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어떻게 이제 대충 모양이 보이니까 뭐 내가 나뭇잎을 강조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이런 안쪽에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곳 아니면 그냥 선이 몰린 곳 이런 곡선 부분이 되게 많이 몰려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차필로 써주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고 사인을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본인 이제 취향에 맞게 이제 명암을 넣으시면 돼요. 보통은 여기 윗부분에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위 여기 위에 부분도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모양들 있잖아요. 이렇게 은행잎 같은 게 많이 보이는 식으로 패턴을 그리셨으면 그 은행잎 부분에는 이제 주황색이라든지 노란 색깔 그런 걸로 색칠을 해서 좀 더 도드라져 보이게 뭐 가을 같은 때 이런 것도 많이 또 그리긴 하시니까 색감을 넣어서 또 표현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